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리오픈한다는 희망은 약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컨트롤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도시는 리오픈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LA타임스가 자료 분석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테스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리오픈에 초점을 맞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주지사들에게 공립학교 오픈을 촉구했지만 어떤 주에서도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리오픈 일정이나 계획을 맞추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스몰 비즈니스 융자금 460만 달러를 받은 뒤 돌려줬어도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오늘 아침 2차 PPP에서는 200만 달러 이상의 융자금 모두를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된 수많은 미국인들이 실업수당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육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농가, 동물 모두에 해당되는 극한 상황입니다. LA시 의회가 식당 딜리버리 업체의 서비스 비용을 30%에서 15%로 내리는 안을 추진하지만 식당 업주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청구서를 중국에 보내는 것을 고려한다고 말하자 중국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뻔뻔한 행위라고 미국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스앤젤레스 시, 카운티, 캘리포니아주의 분위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리오픈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어떤 주 가운데서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그 한국 분들이 직접 살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 친인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오늘의 미국 라디오 서울 방송을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청취하시고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날짜로는 4월 28일 화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가 19개가 있고 그 가운데 한 군데 카운티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니까 한국의 인구와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그 인구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테고요. 어제 LA의 그 에리카 세리 시장도 그랬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기자회견에서 뭐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 뚜렷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카운티가 있는데 이 19개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진자, 사망률 모든 그리고 지금 이제 컨트롤된 그런 비율까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 그래서 뭐 뭔가를 그 에리카 세리 시장도 어제 몇 주일 안에 우리가 리오픈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원래 LA 카운티가 5월 15일까지가 스테이 앳 홈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 지금 4월 말이니까 몇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몇 주일이 한 주일 가지고 몇 주일이라고 하진 않죠. 적어도 2주일. 그런데 2주일, 3주일, 4주일이 다 몇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거의 뭐 한 달 넘었군요. 한 달 넘어서 스테이 앳 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인데 제가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LA는 곧 리오픈 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글쎄요 제가 신문으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인터넷으로 새벽 5시쯤에 올려졌기 때문에 아마 신문을 보신 분이라면 이 기사를 보지 못하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LA 지역이니까 꼼꼼하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어제 에리카 세리 시장이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좋은 얘기도 전했습니다마는
게빈 뉴섬 주지사도 주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치에 갔기 때문에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말에도 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그 각 지역별의 카운티면 카운티, 시면 시 정부의 권한으로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지금 사망한 사람이 거의 1000명 정도 되거든요. 9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315분이 지난주에 숨지셨습니다. 보통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숨진 사망자가 피크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일 전쯤이 확진자의 피크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되고 그리고 나서 기간이 조금 필요하고 사람이 숨지니까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없다고 LA 카운티 관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안정적인 테스트가 바탕이 돼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테스트도 굉장히 불안정했었고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LA 카운티의 경우는요.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지금 사망자가 많잖아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비해서도 사망자가 지금 58%나 높고 베이 지역, 산타클라라 카운티보다는 사망률이 LA 카운티가 72%가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반은 LA 카운티 환자입니다. 물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19개 카운티 가운데서도 다른 카운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주 4천만 명 가운데서 1,000만 명 정도가 LA 카운티니까 4분의 1이 LA 카운티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감염자나 사망자가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지난 7일 동안 7,218케이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한 3,152케이스였으니까 지금 이게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피크라는 것이 사망자의 피크와 확진자의 피크까지 또 이 테스트만 불규칙했던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면은 그것을 또 실험실에 보내서 제때제때 결과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힘들었고 해서 확신할 만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 정도면 리오픈해야 된다. 아직 아니다라는 그 확신이 아직 들기 전이라는 얘기죠. 또 굿뉴스가 있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평평했습니다. 플랫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무튼 LA 카운티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뭐 센트럴 코스트라든가 센트럴 밸리라든가 아니면 북가주의 일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 말고요. 그런 지역은 원래 예정했었던 것보다도 스테이 앳 홈을 더 늘렸잖아요. 연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센트럴 밸리 지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구도 드문드문 살고 있고 하니까 좀 잡힌 것 같다 해서 주지사에게 우리 리오픈하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도 했다고 하고 주지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항상 그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식당과 또 그 그룹으로는 교회인데 식당과 그룹은 조금 더 이렇게 보면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오픈을 해도 된다고 LA 카운티 같은 데는 아직 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카운티별 차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LA 타임스가 결론 내리기는 로스앤젤레스는 아직까지는 그 오픈하기가 이르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도 그 쉘터 인 플레이스를 연장을 했고 해서 더군다나 이제 LA 카운티에서는 그 사망자 가운데서 45%가 양로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에서 29분이 숨지셨는데 그 가운데서 11분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런 그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들은 뭐 LA 다른 지역 할 것 없이 모두 한 92% 정도가 LA 카운티에서는요 비슷한데 평소에 좀 어떤 그 병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체적으로 약 4만 5천 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거의 1,800분 정도가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리오픈이 예정대로 5월 15일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냐면 LA의 사망률이 뉴욕시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이번에 그 뉴욕시의 사망률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A와 캘리포니아주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어제 제가 이제 방송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대신에 이제 뭐 장소도 바꾸고 한다고 했는데, 브리핑도 일단은 안 하고 취소했고, 어제 있었던 브리핑 대신에 기자회견 했는데 뭐 브리핑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장소를 바꾸긴 했어요. 백악관의 브리핑 룸에서 로즈 가든으로. 또 어제도 몇몇 기업인들도 이렇게 그 대동을 했고, 한마디로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했다, 테스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었고, 대통령의 말은. 그리고 리오픈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요. 지난 그 2달 동안의 브리핑이 거의 그랬거든요. 3월 6일에 이미 무슨 소리냐, 테스트를 받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왔고, 어제도 테스트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테스트 받는 거 아무런 문제도 없어, 테스트 거기 문제가 없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목표치가 그런데도 우리 더 하겠다, 테스트 더 하겠다 하고 청사진을 내놨어요. 뭐 몇 단계 청사진인데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2.6% 매달 미국 인구의 2.6% 정도를 테스트를 받게 하겠다. 이거 거의 모든 주에서 지금 다 알아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레리 호건 공화당 주지사지만 그 유미 호건 그 퍼스트 레이디 주의 와이프의 이러이러한 일로 여러 가지 일로 한국에서 50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들여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정부에서 다 시정부에서 알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도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리오픈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50만 명 정도는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 테스트 무슨 필요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테스트 중요합니다. 이 안정적인 테스트가 있어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또 어디에 살고 증세가 어떻고 하는 것으로 다 구분을 해서 이게 사망률이 얼만큼이고 확진율이 얼만큼이고 이 지역은 리오픈해도 되겠네 안 되겠네가 나오니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는데, 인생에서 모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생명입니다. 하루에 50만 명 정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하루에 미국에서 그것도 많이 늘어나서 약 16만 명 정도 테스트를 했었고, 어제는 한 20만 명 정도 테스트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리오픈하는 것이 지역적인 판단이고 카운티별, 시정부별의 판단이고, 이제는 주정부도 연방정부에게서 받아야지 될 거, 도움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겠지만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이 이제 지역별로 나뉘어서 서부 지역에서는 한 열흘쯤 됐나요? 캘리포니아 쭉 그 서쪽에 이쪽 줄이요. 쭉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주가 우리 같이 지역이 같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넘나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안선 등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네바다주와 콜로라도주 바로 옆이니까는요, 동쪽 옆이니까 가세를 해서 서부에 그 웨스턴 그룹이 하나가 생겼고, 그리고 동북부에도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디컷,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또 한 군데가 매사추세츠. 이게 이제 동북부의 주가 서로 컨소시엄처럼 우리는 지역이 같으니까 이런 것을 의논을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서부에서는 미시건, 오하이오도 지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위스콘신, 미네소타,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키, 이런 주들이 함께 이제 주 정부들끼리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뭐 스테이 앳 홈이라든가 리오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서로 그 연결을 하겠답니다. 뉴저지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테이 앳 홈을 좀 그 연장을 그 하겠다. 14일 동안의 트렌드를 보고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면 그때 다시 결정을 하겠다. 그 사이에는 역시 그 테스트를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주지사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생활하시면서 자녀분들이 학교 안 가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사실은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그 자녀분이 드디어 대학교에,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니 이거 가는가 했더니 이거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러나 그 같은 그 불편함과 고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말 당장 입으로 뭘 집어넣을 음식을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식습관이나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나는 뭐가 맛있어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고 체질이기 때문에 고깃값이 아마 다음 주부터 빠르면 오를 수도 있다 하는 생활 뉴스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기사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왔어요. 그 뉴욕에 한 그 환자 200명 정도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고 있었던 ER 그 닥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됐고 뭐 회복됐고 그런데 또 이상한 것 같고 이제 멀리 거리두기를 가족들과 함께 하다가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 본인의 그 같은 경험들을 많이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게 하나였고 우연하게도 두 가지가 다 뉴욕타임스 기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7명의 자녀래요. 지금 학교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집에서 화장실에 가서 문 닫고 막 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죠. 뭐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죠. 뭐 그동안 선생님께 감사함을 잘 몰랐는데 감사하다던가 기타 등등. 자녀분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이제 그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뭐 작정하고 했었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그 전국의 그 주지사들에게 이 학교 뭐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가라고 물어봤었을 때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그 오픈하는 것을 상당히 그 권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의 얘기였어요. 물론 그 대통령이 안전하는 것도 강조를 했지만 We recommend that they do it as quickly as possible, but safely. We want everyone to be safe. And I think you're seeing that. You're seeing a lot of governors get out and they want to open it up. Many are thinking about their school system. Not a long way to go in the school system right now for this season, for this year. But I think you'll see a lot of schools open up, even if it's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 think it would be a good thing. 네, 굉장히 그 빠른 시일 안에 short period of time에 오픈을 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일일 것이다, good thing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고 어차피 이 기간은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그 많은 그 교육부에서는 뭐 이번 학기는 당연히 문을 닫았고요. 그 이런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아직까지 뭐 빨리 문을 열겠다던가 하는 그런 그 주지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선 모든 주에서도 그 주민의 생명, 아이들의 그 생명이 가장 그 중요할 테고 또 아이들이 아프지 않아도 그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가서 할머니나 부모님께 그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학생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학교가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픈하는 학교는 우리 뭐 영화에서 보는 저쪽에 정말로 뭐 우편 배달부가 며칠에 한 번씩 가고 병원에 가려면 옆집에서 뭐 이 그 트랙터 같은 게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빌려서 가야지 되고 하는 리모티드 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학교 아니면 또 다른 것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학교에서 음식을 아이들에게 많이 주거나
집에서 먹을 수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는 꼭 문을 닫아야지 되고 6피트 거리를 지켜야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는 오픈해도 된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또 학교에서도 위험하잖아요 하니까 아직 안 듣고 있고요. 그리고 먹는 얘기부터 말씀드릴까요? 소고기,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피쉬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가공 공장은 땅이 넓은 시골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아이오와주라든가 뭐 그런 데 있는데 뭐 미네소타 이런 데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자랄 수도 있답니다. 이미 돼지고기는 몇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돼지고기 생산은 지금 25% 4분의 1이 줄어들었고요. 타이슨까지 포함해서 12군데가 넘는 큰 그 고기류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지금 문을 타이슨까지 닫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로서리 스토어에 이제 그 고기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고기,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피쉬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피어에서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그 우선 그 자체가 양이 부족하고 공급망도 많이 그 무너진 데다가 12군데가 넘는 공장이 큰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것도 큰 공장들이 거의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켓에서 상표 달고 먹는 거의 모든 그런 그 고기류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유 자체가 시골 공장에서 한 공장에서 두 공장에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러한 그 감염자가 안 나오는 가공 공장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죠. 거리두기를 하면 6피트 거리두기 하면은 이 같은 그 공장이라는 것이 찰리 채플린 영화처럼 그런 곳이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완전히 기계화가 되지 않은 다음에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착착착착 맞춰줘야지 되기 때문에 6피트 거리두기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률이 높아진 거고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농부들은 대단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죠. 당연히. 그래서 농부들은 지금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우린 정말 대대손손 내 대가 아니라 내 다음 때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다. 농가는 망가지고 만다. 미네소타의 농부인 그레그 보어붐 씨가 그 미네소타에서 발행되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도 많은 그 스타 트리뷴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기가 없고 고기를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지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 자체에도 애니멀 자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애니멀들도요. 도살되느냐 안락사되느냐. 도살될 때는 도살되기는 하지만 사람의 식품으로 쓰여지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뭐 몇백만 마리의 그 애니멀들이 안락사 지금 되고 있답니다. 되기 시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업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실업률 자체는 제가 CBS 그 뉴욕 그쪽 지역의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뉴욕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스테이 앳 홈을 한 지가 3월 18일이었으니까요. 뉴욕도 18일인가 19일 날 했잖아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뭐 거의 똑같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6주일인데 6주일 동안 일을 못 간 사람들 스테이 앳 홈에다가 더불어 필수적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업수당 청구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요. 뉴욕에서도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어디에 전화를 거시오. 뉴욕에서 이제 뉴욕 그 노동부에서 주 노동부에서 그렇게 거기에 딱 메시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화를 지금 걸고 다음 시간대 계속 그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뭐 시간도 없는데 지리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CBS 인터뷰를 하신 분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당신이 만약에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99번째도 아니고 102번째도 아니고 100번째 전화 건 사람이면 우리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부에 전화 걸어서 나의 실업수당 청구를 마무리 작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6주일 동안 뭐 실업수당도 안 나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굉장히 약해져서 사람들이 그 CBS 그 뉴욕 방송에 따르면 자살이라는 얘기를 그 시작을 한다. 돈이 떨어지면요. 희망이 떨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고 뉴요커들은 지난 6주일 사이에 실업수당을 새로 140만 명이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음식 먹을 것 있고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이제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또 한인타운에서 그 사업하고 계시는, 저희 회사에도 나와서 광고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그 한국 분처럼 발빠르게 무슨 50파운드짜리 쌀도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떤 분들 먹을 것이라도 걱정 없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우면 더 좋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원래 이 CARES 액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조 2천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됐었던 자영업자도 나 혼자 일하는 사람, 계약자, 또 뭐 우버, 리프트 운전하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연방 정부에서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으로 신청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불가능했었는데 오늘이 28일 맞죠? 오늘부터는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LA 레이커스 딜리버리 서비스 요금 그리고 뭐 그 밖에 그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 그 앤드류 코모 주지사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청취자분 거의 동시에요. 지금 이분 성함을 제가 잘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코리안자가 들어갑니다. 아이디 뉴욕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335분 숨졌다. 지금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욕은 굿뉴스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 3000명이 됐다가 뭐 700명, 600명, 400명 되고 오늘 335명이면은 이거 한 달보다 더 전 정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피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중에는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그 PPP 2차, PPP 1차에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그 스몰 비즈니스들, 그 사람들 해고하지 말아라 해서 의회에서 이제 통과해서 그 돈을 그 지불을 했었던 바로 그것에 LA 레이커스가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실 것 아니에요. 그 NBA 그 두 번째로 가치가 있는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런데 진짜 뽑기또머니네요. 460만 달러 받자고 LA 레이커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사정이 있었겠죠. 해서 받았죠. 460만 달러. 도로 내놨죠. 내놨는데도 어제 그 ESPN에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LA 레이커스가 맞습니다 하고 돈 다 내놓고 했는데도 비난이 이어지질 않고 오늘 아침에 이제 CNBC 방송을 보는데요. 거기가 이제 파이낸셜 중심이잖아요. 스티브 무누신이 아니 그래 뭐 다시 내놓은 것은 고맙다만 뭐 어프리시에이트 한다만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이번에 2차 PPP에서는 200만 달러 이상을 융자를 받으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200만 달러 이상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감사하겠다. 이거 제3의 제4의 그 프랜차이즈가 NBA 그 프랜차이즈가 받는 것 아닌가 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퍼블릭 컴퍼니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 보스턴 지역에서 NPR 방송 저랑 같이 들으신 분들 계세요. 한 분이 소수인종이에요. 그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래처였는데 이 PPP 지난번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거래가 있느냐? 나 있다. 그럼 자격된다 해서 그럼 무슨 어카운트 있느냐? 있다. 또 뭐 있느냐 하니까 있다 해서 어머 이거 됐네 했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랑 이런 것 해?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당신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그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은행에서 나와가지고요. 차 안에서 40분 동안을 그냥 그 기분 아시죠? 그 기분으로 40분 동안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13일 걸렸지만 뭐 사흘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해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하라고 하는 데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큰 그 프랜차이즈가 돈 막 가져가고 하는데 원래 그래요. 911 사태가 있었을 때도 뉴욕의 그 한 복판에서 911 사태에 피해 하나도 보지 않은 그런 그 뉴요커가 몇십만 달러, 너무너무 거부가 몇십만 달러 받아간 적도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뉴요커입니다. 딜리버리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식당을 하시던 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뭐 딜리버리 그 업체가 많잖아요. 음식. 그분들이 결국은 30%를 서비스 비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안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버잇이라든가 그 그룹허브라든가 아니면 뭐 포스트메이트 또 하나 있는데요. 아무튼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한인타운에는 따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LAC가 아직까지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이 미치 오파렐 그 한인 무슨 초이였죠? 초이 후보에게 이긴 그 실버레이크 쪽에 이 그 시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것이 30%는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만이라도 이제 다시 리오픈도 하고 해야 되니까 15%로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상정을 해서 아마 통과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15%로 이달인가요 했고 뉴욕의 경우는 15%가 아니라 이런 회사들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30%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10%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요 식당 업주들은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딜리버리가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딜리버리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도 걱정이 되고 또 그 음식을 그 손님에게 딜리버리 했을 때 손님도 이 식당을 신뢰하지 않고 마이너스 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그룹업이라든가 우버잇이라든가 뭐 포스트메이트 같은 데서 어떤 형태로든 그 딜리버리를 하시는 분들께 다 이렇게 안전한 장치를 하도록 해야지 된다. 지금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제가 오늘 사실은 그 리테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제 물론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맛보기나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의미 있는 변화의 물결이 오기 때문에 그 물결에 우리가 타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뭐 저런 새로운 것이 그러면은 물결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추세인데 젯블루가 미국의 항공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5월 4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부터 이제 승객들 뭐 체크인 할 때부터 마스크도 써라 이런 것을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승무원은 이미 끼고 있고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권고만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행기 탈 때의 에티켓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체크인이고 보딩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으로 전부 이 티켓팅을 하신 분들께 리마인드 같은 것을 시켜드린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뭐 하나요? 그 마스크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얼굴 가리개라고 그 페이스 커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요. 크루즈 업계도 지금 뭐 백악관에 우리 구제금융 주세요 하지만 항공업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조심스러움과 규제 같은 것이 앞으로도 한동안 갈 텐데 그런데 거리두기가 좀 안 되잖아요. 뭐 요즘처럼 비행기 타는 사람 별로 없으면 모르지만 그게 이제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아마존, 페덱스, 타겟, 월마트의 직원들이 전례 없는 그 스트라이크를 한다. 스트라이크를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데요. 네. 마찬가지군요. 지난번에 아마존에서 시작됐었던 바이러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그 회사가 충분히 우리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돈은 엄청 벌면서 지금 다 돈 버는 그런 곳들이네요. 필수라서 오픈하는 그런 곳들이니까요.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레이티스트 뉴스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LA 레이커스가 굉장히 야단맞고 있네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어떤 분들도 로스앤젤레스 LA 레이커스 창피한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레이커스가 연방정부의 베일아웃 구제금융을 받는데 모퉁이에 코너샵이 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죠. 지금 현재 56,000명 이상이 그 숨졌거든요. 전체적으로 56,249분 사망을 했고 오늘 지나면 정말 그 100만 건 넘겠네요. 99만 3,683건 확진자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네요. 1,782분 숨지셨고 테스트 받은 사람이 중요하죠. 52만 6천 명 테스트 받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1,000만 명이거든, 아니 4천만 명이거든요. LA 카운티가 1,000만 명인데 테스트 받은 사람은 그 정도고 캘리포니아주의 그 확진자는 4만 5천 명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은 그 변화가 아무튼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미국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굉장히 좀 비난을 받는 그 미국은 이제 내부에서 그 뭘 좀 잘못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뭔가를 그 숨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독일은 그 기자의 질문이 정확하진 않았어요. 독일은 그 중국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이 빨리 알리고 뭔가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 자체는 완전하진 않아서 수정을 한다면 독일의 그 빌트요. 가장 그 큰 일간지인 빌트가 얼마 전에 사설에서 얼마 액수를 딱 정하면서 얼마를 이 유럽 쪽에서 중국에 청구를 해야 된다 하는 사설을 했던 거지 지금 독일 정부가 그런 액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미국에서 어떤 주였죠? 어떤 주에서 미주리주였었죠. 소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국이 처음부터 잘했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방법이 있고 독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그 중국의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 것에 대한 그 답변 같은 것이 굉장히 사납고 거칠어지거든요. 중국의 그 외교부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아주 그 뻔뻔스럽다고 정말로 너무너무 그러니까 베어페이스드 막 얼굴이 없이 정말 얼굴이 너무 두꺼워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에 아무것도 없어요. 베어페이스드 페이스래요. 베어페이스드 라이즈. 정말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한다. 중국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미국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반복적으로 진실을 무시하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다. 한 가지 목표가 미국이 지금 유행병에 대한 예방에 실패했고 컨트롤에 실패했고 대중에게 무언가를 그 주의를 환기시킨 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상하게요. 그 여성들이 처리를 잘했잖아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또 하나 독일, 뉴질랜드, 또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여성의 지도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남자보다 더 좋을까? 지도자가 사실은 여성 지도자가 국가 헤드로서는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국가들이 잘 대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된 뭐 이런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미국의 대통령은 그 날마다 했었던 브리핑에서 어제처럼 뭐 간헐적이 될 수도 있고 기자회견으로 좀 바꾸는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은 아니지만
브리핑이지만 브리핑이기도 하지만 질문이 나오는데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질문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혼돈된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나 그거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또 그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tell you exactly. Yes,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I just wish him well. I do know how he's doing, relatively speaking. We will see. You'll probably be hear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He didn't say anything last Saturday. Nobody knows where he is, so he obviously couldn't have said it. If you have this is breaking news. That Kim Jong-un made a statement. 네, 여러분들 뒤에서 웃는 소리 들으셨죠? 그 기자들이 이게 말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달라서 그럽니다. 며칠 전에 했었던 말과 어제 했었던 말이 다 안다. 그가 뭐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그러나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말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제는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브레이킹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은 똑같은 기자들이 똑같은 장소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들이 전부 한국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한국의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나면서 이미 구축해 놓은 한라인이 있잖아요. 미국도 한라인이 있는데 한라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 상황에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받지 않았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한국 정부는 다른 때와는 달리 보통 이런 일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뭐 많이 얘기가 되는데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중국을 포함해서 세컨핸드인 것 같은데 한국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원산의 열차 이런 게 위성으로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해서 저는 한국과 지금 북한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그런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뉴욕의 앤드류 쿠모 주지사 요즘에는요 뉴욕에서부터 뉴욕이 서서히 핫스팟에서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전국적인 케이블 뉴스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많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뉴욕시 다음으로 LA 카운티가 뭐 사망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시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뉴욕의 앤드류 쿠모 주지사의 브리핑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뉴스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지 될 그럴 새로운 뉴스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깜짝 놀라서 고양이가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대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난주였는데 고양이가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아니라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숨졌는데 뉴욕에 있는 고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고 아마 사람에게 감염된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질병통제국이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아지 4마리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애완동물도 거리 두기를 해라. 라는 것을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아지도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오고 고양이도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강아지 고양이들끼리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거리 두기 하시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